자아드의 공주들은 자아드의 힘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연애나 출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를 어기고 안악 자아드 1세는 남편과 함께 도망쳐서 안악 자아드 2세를 낳았고요. 향후 자아드 처단부대 랭커들과 자아드 공주들에게 처단당합니다. 이때 안악을 도와준 남자는 에반 에두룩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그냥 안악 자아드의 길잡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악은 여기서 빠져나간 뒤 죽음의 층에서 잠깐 나가 있었던 가람 자아드한테 맡겨졌었는데요. 만약 에반이 안악을 데려다 준 거라면 에반은 가람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에반은 가람이 죽음의 층에서 살고 있다는 걸 최근에 헬즈와 싸울 때 알았고요. 에반과 가람이 서로 도와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면 가람이 에반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가람은 에반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안악을 도와줬던 회색 난장이는 알루미키나 에반처럼 자아드 공주를 보좌하는 안악 자아드의 길잡이였을 수도 있는데요. 죽음의 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 보면 현재는 가람의 곁을 떠나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안악은 같이 죽음의 층에 가자는 가람의 제안을 거절하고 선별 인원이 돼서 시험의 층으로 향했는데요. 자아드 공주답게 초반부터 엄청난 포스를 뿜으면서 라크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하치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1부에서는 하치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고요. 근처에 있던 시비수가 꼽사리로 끼면서 시비수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에루루가 만든 신수의 장막에서는 밤이 튕겨져 나가지 않았지만 안악은 튕겨져 나가면서 비선별 인원인 밤보다는 신수의 가호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쿤 가문 직계인 쿤이나 유라시아 가문 지파인 라우레보다는 압도적으로 신수의 가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크라운 게임에서는 신수 육체 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별 인원들 다수를 떡바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수를 가장 잘 다룬다고 알려진 유라시아 가문의 지파인 라우레의 공격에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작가님은 라우레가 방 3개 이상을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요. 2급 선별 인원 중 방 3개 이상을 다룰 수 있는 건 10명도 안 된다고 나왔으니 라우레보다 강했던 안악은 이때 이미 2급 선별 인원 상위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동기였던 레로로가 안악이 유리에 비하면 많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반쪽짜리 자아드 공주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후 포지션 테스트에서 엔도로시와 대결할 때 엔도로시는 다른 선별 인원들을 탈락시키면서 여유롭게 싸웠지만 안악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엔도로시를 꺾진 못했습니다. 엔도로시가 하이를 신고 있어서 당한 거지 결코 안악이 강한 듯한 인상을 풍기지 못했죠. 어쨌든 여기서 둘 다 떨어지면서 시험의 층에서 탈락할 뻔했는데요. 이후 랭커와의 술래잡기 대결에서 콘트를 거의 따돌리면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했고요. 엔도로시가 안악을 위해 낚시꾼들을 모두 쓰러뜨리면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이후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안악은 쿤의 낚시에 걸려들어서 밤을 도와 관리자의 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안악은 밤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하치랑 시비수와 가까운 사이여서 밤을 위해 도와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엔도로시아는 로프비아린과 싸울 때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때부터 친해졌는데요. 십가문 본가 출신인 자아드 공주들은 선별인원 시절의 엔가는 랭커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평가문 출신인 엔도로시아 반쪽짜리 공주인 안악은 십가문 본가 출신에 비하면 많이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렌한테 패배했는데요. 이후 유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유리가 초록사흘을 회수하면서 나중에 밤과 함께 찾아오라고 말했는데요. 초록사흘을 완전히 뺏은 게 아닌 걸 보면 유리가 안악을 꽤 괜찮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안악이 밤의 동료였어서 안악도 존중해 준 걸 수도 있고요. 이후 안악은 라엘이 무사히 탈출하면서 관리자의 시험을 통과했고요. 30층에서 2급 선별인원 5강으로 등장합니다. 초록사흘을 빼앗긴 후 안악의 포지션은 낚시꾼에서 창지기로 바뀌었는데요. 안악이 퍼그의 숙소를 쳐들어갔을 때 쿤감은 직계이자 창지기의 피를 이어받은 쿤남과 필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가문 지파인 로빅은 안악의 공격 한방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안악은 파도잡이가 아니었는데도 방 4개를 다루는 경이로운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 밤이 방 5개를 다뤘으니까 밤보다 살짝 아래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었죠. 참고로 밤은 원래 파도잡이였습니다. 이후 쿤난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밤이 개입하면서 무승부로 끝났고요. 쿤난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는 파라큘이 개입하면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츠가 카사노한테 부러진 무기를 구하러 떠났을 때 안악은 손에 익은 무기를 대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악은 쿤난과의 대결에서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초록살 없이 싸웠고요. 쿤난의 도발에 못 이겨서 란이 레단을 먹은 상태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반면 쿤난은 마스테니식 전창수를 사용할 수 있어서 창을 신수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만약 안악이 자존심을 버리고 5분 동안 도망다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보기엔 좀 찜찜한 대결이었습니다. 공방전이 끝난 후 안악과 쿤난은 한 컷에 잡히면서 어느 정도는 화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39층인 네이먼트 정거장에서는 다시 만났을 때도 예전처럼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이먼트 정거장에서는 12수의 명령에 따라 밤의 이름을 이용해서 앤드루시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때도 밤한테 미안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12수 근처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확실히 안악은 12수와 앤드루시, 하츠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악은 12수가 베스파와 함께 숙소 근처에 남기면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딱히 활약한 게 없었고요. 12수 일행은 죽음의 층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죽음의 층에서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정거장에서 밤이 힘들어할 때도 12수는 밤을 안아주고 하츠는 밤을 안쓰럽게 생각했는데요. 역시 이때도 안악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들과 굉장히 거리가 먼 캐릭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2수가 쿤을 도와준다고 말할 때도 안악은 등장하지 않은 걸 보면 안악은 거의 12수 일당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